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전자기학2의 오늘 도체의 성질하고 경계 조건 알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금속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금속 도체를 이제 설명하는 물리량들, 그렇죠. 뭐 도전율이라든지 뭐 이동도라든지 이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도체의 성질, 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에서 우리가 전장하고 전속 밀도, 그 경계 조건은 이제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쪽은 금속이고 한쪽은 자유 공간일 때 우리가 이 경계면에서 우리가 전장하고 전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도체의 성질과 경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체는 이제 그게 이제 5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로 생각할게요. 구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에 이런 이제 그 마이너스 전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은 얘네들도 밀어내죠. 밀어내서 표면에만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도체 표면에만 표준 전하 밀도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 표준 전하 밀도가 이제 표면에 존재하니까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도체 내부에 표면에만 전하가 있고 내부에 전하가 없으니까 전기가 존재하지 않겠죠. 내부에. 그렇죠? 제로고, 그 표면에는 우리가 표면에는 전기색이 제로다. 이건 뒤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그죠? 경계 조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는데 마이너스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에너지가 다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고, 다음 얘도 도체 표면에서의 접선 방향의 전속 밀도는 표면에 있는 표준 전하 밀도와 같다. 그러면은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경계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경계 조건이라는 게 저희가 얘가 금속이고 얘가 이제 자유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 하나만 따오면은 이게 경계면이고 그렇죠. 얘가 지금 금속이고 그렇죠. 얘가 자유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계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전장하고 전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개 세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이가 같죠. 이게 다 여기와 여기 다 전이가 같으니까 등전이면이다. 그렇죠. 이 5가지.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금속에서의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전이면이다 표면은. 이렇게 알아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3번하고 4번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럼 경계 조건은 저희가 이제 도체와 자유 공간의 경계 조건이죠. 경계 조건 접선하고 이제 법선 성분의 이제 그 경계 조건이 있는데요. 자, 접선 성분을 알아볼게요. 접선 성분을. 그럼 이거대로 해보 뭘로 하느냐 하면은 접선 성분은 여기 있죠. 이걸 이용한답니다. 이걸. 그렇죠.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폐경로의 선적분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이제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렇죠. 경계면입니다. 경계면이고, 그리고 이제 폐경로를 해야 되니까 이겁니다. 이걸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폐경로 하나 그리죠. 그렇죠. 폐경로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경계선을 포함하고 가로의 길이가 델타 W고 세로의 길이가 델타 H인 경로를 설정한다. 경계선을 포함하고 이거죠. 경계선을 포함하면서 그렇죠. 이거죠. 이제 경계죠. 이제 경계선이라고 이렇게 이 경계 이거를 포함하고 가로가 델타 W고 세로가 델타 H인 이런 경로다. 그러면 이런 경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A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죠. 그렇죠. D라고 하고 이 경계를 통해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밑에 있는 걸 우리가 위에 있는 거 영역 1이고 그렇죠. 밑에 영역 2인데 그렇죠. 영역 1이 뭐가 되냐면 자유 공간이 되고 그렇죠. 자유 공간이고 영역 2가 이제 금속이 도체가 되겠죠. 그렇죠.
금속 도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아까 위에서 했듯이 금속 도체 내부에서는 전장하고 이제 전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였죠. 이걸 지금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로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에서 B까지 EDL인데 그렇죠? 우리가 접선 성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개를 한번 알아볼게요. 접선 성분이란 게 있고 그렇죠? 접선 성분은 우리가 T라고 탄젠셜의 이제 약자인 T를 사용하고 법선 성분은 우리가 노말의 단위인 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경계와 수평인 성분이고 경계와 수직인 성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선 벡터를 하나 이거 수직이 된 이 단위 법선 벡터를 AN 벡터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가는 게 영역에서 영역 1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AN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A에서 B까지는 영역 1에 해당하죠. 그렇죠? 영역 1에 이거니까 이거 지금 경계하고 수평이니까 접선 성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2에 1T 이렇게 써 이렇게 써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2에 1T에다가 벡터니까 이제 탄젠셜 성분의 방향이고 그렇죠? 그 DL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DL에다가 A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B에서 C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B에서 C까지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B에서 C는 이거죠. 이건데 지금 얘하고 얘가 있고 그 얘가 있죠. 그렇죠. 빨간 거 그렇죠. 근데 빨간 거는 지금 금속 도체 안에 있으니까 얘는 제로죠. 제로 그렇죠. 노말 성분인데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에 노말 성분이죠. 노말 성분인데 1에만 존재 1에만 그렇죠. 1에만 존재. 2에는 존재 안 하죠. 2에는 금속이니까 제로가 되죠. 그렇죠. 존재하고 지금 얘가 지금 노말 성분이고 그 DL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얘하고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DL에다가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E1인데 노말 성분인데 얘는 B에서의 노말 성분이니까 이렇게 쓰고 얘는 E1BN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C에서 D까지는 이 2T인데 2T의 DL인데요. 이 2T가 금속이니까 없죠. 얘가 제로죠. 제로. 이제 금속 내에서는 전장이 존재 안 한다고 했죠. 제로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D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D에서 A까지는 그렇죠. D에서 A까지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얘는 제로고 그렇죠. 얘만 존재. 얘만 그렇죠. 그래서 이 2AN이죠. AN. 그 A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A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AN에다가 우리가 DL에 AN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AT하고 AT는 내적함 1이 되고 E1T고 DL이 델타 W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E1BN이죠. 그렇죠. N이고요. DL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델타 H가 되죠. 얘 반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없으니까 전장이 그렇죠. 얘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델타 H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1 AN 이렇게 되고 2분의 1 델타 H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V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됩니다. 그렇죠. E1T에 델타 W 이렇게 되고 더하기 2분의 1 델타 H 이렇게 되면은 E1AN 빼기 E1 2BN 1이죠. 2는 없고 그렇죠. 1B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건데 그렇죠. 얘가 언제 제로가 되냐면은 경계면에서 제로가 돼요. 경계면에서 V 경계면 서피스라고 할까요? 서피스에서 얘가 제로가 되죠. 그 서피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경로가 이 경계가 되려면은 델타 H가 계속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지면 이 경계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리미트 델타 H가 제로로 가야지 경계가 된다. 그렇죠. 경계가 되니까는 되고 이 T에 델타 W가 되고 플러스 2분의 1 델타 H에 2 1AN 이렇게 되고 빼기 1 1BN 이렇게 되죠. 그렇죠. 델타 H 제로가 되니까 얘가 지금 이 T에 델타 W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제로라는 소리 경계면에서. 그렇죠. 그럼 델타 W 제로가 아니니까 얘 제로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탄젠셜 성분은 1이죠. 그렇죠. 자유 공간의 탄젠셜 성분은 제로가 되는 거죠. 경계면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이 벡터에다가 n 벡터 경계면의 법선 벡터고 얘가 경계면에서 제로가 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도체하고 자유 공간의 경계면에서의 어떤 이제 접선 성분, 전장의 접선 성분이 되고 제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거고 이거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ET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경계선과 가로의 길이가 얘는 델타 W, 델타 H인 경로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럼 전개의 이제 법선 성분 알아볼게요. 법선 성분은 이걸 이용하는데 DN을 이용하는데 폐곡면은 그렇죠. 이 서피스에 대해서 하니까 어떤 최적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경계를 포함하고 아랫면과 윗면의 넓이가 델타 S고 높이가 델타 H 원기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건지.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경계면인데 면이고 밑에는 금속되고 그렇죠. 영역이가 금속 도체. 그렇죠. 영역관이 우리가 자유공간이죠. 영역관이 자유공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얘를 포함하고 원기둥을 그리는데 윗면이 델타 S고 그렇죠. 아랫면이 델타 S고 델타 H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Q는 어떻게 되냐면은 Q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가 DS 이렇게 되는데 얘 이제 원기둥의 면이 3개가 있죠. 그렇죠. 전궤도로 하면은 옆면이 있고 윗면과 아랫면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얘가 델타 H 되겠죠. 그렇죠. 이 길이는 이 밑면과 윗면의 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윗면에 D에다가 DS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D1N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 S는 이제 윗면은 이제 이 영역 안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얘는 D1N에다가 그렇죠. DS1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럼 아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기 아랫면은 D2N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DS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면이 있죠. 옆면은 우리가 DT가 되죠. T에다가 DS 이렇게 할까요? DS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지금 법선 성분이니까 접선 성분은 필요가 없죠. 옆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면은 이제 로 방향이죠. 로 방향. 그렇죠. 이게 로 방향은 이제 이 경계면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접선 방향이죠. 그렇죠. 없고 아래면도 보면은 아래면은 금속이니까 금속에 전장도 없고 전속 밀도도 없습니다. 그렇죠. 얘도 제로입니다. 그렇죠. 얘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Q가 어떻게 되냐면은 Q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Q는 D에다가 D1N에다가 델타 S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니까 D1N은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S분의 Q인데 얘가 이 경계면의 전압 밀도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D 벡터에다가 이제 법선 벡터가 아까 이제 위에 똑같이 얘다 이제 AN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AN인데 D 벡터에다가 AN 벡터 그렇죠. 이건데 서피스에서 얘가 면전압 밀도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죠. 그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겁니다. 그렇죠. 벡터에다가 N 벡터 서피스에서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제로가 되고 그렇죠. 얘가 그 AN이라고 할게요. AN이라 하죠. 그렇죠. N이라고 해도 되고 AN이라고 해도 되는데 AN이라고 할게요. AN은 로에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가 이제 결론이죠. 이제 경계 조건에 어떤 경계 조건이냐 하면은 이제 금속 도체하고 자유 공간으로 나누어지는 경계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풀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위에 거는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표준 전압 밀도 로에스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선 성분은 이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건 이제 해서 응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예제가 이제 전위가 주어지고요. 이제 전위가 주어졌고, 이제 도체와 자유 공간의 경계위, 그러니까 경계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경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도체고 자유 공간이 그렇죠. 이 경계 한 점이 이제 2, 마이너스 1,3이 있나 봐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구하라고 했죠. 첫 번째 V에서 2, 마이너스 1,3이네. 그렇죠? 나머지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100에다가 지금 x가 2니까 2의 제곱이고 y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3이니까 300볼트죠. 그래서 300 단위를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볼트죠. 그렇죠? 볼트고 그 다음에 전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장은 우리가 V죠. V인데 어디서 2, 마이너스 1,3이죠. 그렇죠? 이제 그레디언트 V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V 구하면은 라운드 V, 라운드 X, AX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 AY 다 했죠. 그 전자기하 관에서 다 했습니다. 그레디언트 V 이런 건요. 그래서 그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라운드 V, 라운드 X에 AX가 되고 그렇죠.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에 AY 이렇게 되고 그리고 라운드 V, 라운드 Z에 A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얘를 갖고 해야 되겠죠. 100은 일단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100에다가 이제 2, 마이너스 1,3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2x가 되고 ax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 2y, ay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2, 마이너스 1,3이니까 얘가 2, 마이너스 1,3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다가 4ax 이렇게 되죠. 4ax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y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얘가 플러스 2ay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위가 볼트 퍼 미터죠. 그렇죠. 얘는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냐. 전속 밀도는
자유 공간에서만 존재하니까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제로에다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입실론 제로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100에다가 4ax 더하기 2a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ay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단위는 이제 이렇게 되죠. 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죠. 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로에스 구하라고 했죠. 전압밀도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얘는 아까 제 경계 조건 이용하면은 D 벡터에다가 그렇죠. D 벡터에다가 AN 벡터 그렇죠. 하고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1,3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걸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AN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AN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경계면인데 경계면이 도체의 표면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죠? 그러면 경계면은 도체 표면이니까 얘가 그렇죠. 얘가 등전이면이에요. 등전이면 그렇죠. 그 전이가 똑같은 면이라고 이 점의 전이나 이 점의 전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직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얘가 전장 방향이죠. 그렇죠. 그 등전이면하고 전장 수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D 벡터가 되고 그렇죠. D 벡터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D 벡터에다가 얘가 E 벡터 크기에다가 E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D 벡터에다가 그러니까 뮤 제로가 아니고 입실론 제로분의 E 벡터 그렇죠. 입실론 제로분의 1의 E 벡터 크기에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1 E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D 벡터죠. D 벡터 그렇죠. D 벡터가 되고 얘도 D 벡터가 되고 그렇죠. 그럼 얘가 약분되고 얘가 지금 그 2, 마이너스 1,3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얘가 D 벡터의 크기에다가 D 벡터 도트 D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2,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D 벡터 크기에다가 이 같은 거 이제 유클리드 내적하면 이 제곱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3이 되고 그럼 D 벡터 이렇게 된다. 그렇죠. 2, 마이너스 1,3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벡터가 이게 노멀 성분이라는 소리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멀이에요. 노멀 그렇죠. 그 얘 있죠. 얘의 크기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얘가 2, 마이너스 1,3에서 이제 그 전속 밀도니까 얘를 구하면은 8.854 곱하기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고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쿨롱 퍼 미터 제곱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도 이제 위에 문제하고 이제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구해 볼게요. 결국 이제 전이가 구해져 있고 있죠. 이게 도체 표면에 있다는 거는 등 전이면이죠. 그렇죠. 표준 전압밀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표준 전압밀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 S가 얘는 D에다가 AN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0.1, 0.2, 0.3 이게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이걸 구하려면 위에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구하고 얘에서 얘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구하면은 이게 노멀 성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구해 볼게요. 아까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구하겠습니다. 처음에
en 벡터. n이 도체 표면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0.1, 0.2, 0.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x에 ax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에 ay 이렇게 되고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z에 a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어디서 0.1, 0.2, 0.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되고 z에 대한 거는 없으니까 제로가 되고 x에 대한 거는 5가 앞에 나오고 500이 되겠죠. 50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에다가 5x에 사인 5y 이렇게 되나 그렇죠. 사인 5y 이렇게 되죠. 사인 5y 이렇게 되고 얘도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고 하이퍼볼릭 사인에 5x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인 코사인이죠. 코사인 5y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0.1, 0.2, 0.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dn은 어떻게 되냐면은 en에다 그렇죠. 입실론 제로 en이니까는 그래서 입실론 제로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곱해서 우리가 이제 로 s는 이렇게 오는 거 똑같아요. 위에하고 하면 dn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500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에 0.5 이렇게 되고 하이퍼볼릭 사인에 1 이렇게 되죠. 그 사인에 1 이렇게 되죠. 사인에 1이고 a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00에 얘는 하이퍼볼릭 사인에 0.5 그렇죠. 0.5에다가 코사인 1 이렇게 되죠. a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입실론 제로 곱한 게 dn이고 그 dn은 이제 이거 해주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위에 문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표면 전압밀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도체의 성질하고 그다음 경계 조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영역이 금속 도체고 다른 쪽 영역이 자유 공간일 때 우리가 그 전장하고 전속 밀도의 이제 접선 성분하고 법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